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최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엄마와의 갈등. 이번 시간에는 엄마와의 지나친 관심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의 심리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네. 이번 펜타힐링 심리 상담소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 둘째가라면 서럽죠. 네. 부모님의 너무 과한 사랑을 받고 힘들어하는 자제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의 속사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여서 힘든 22살 학생입니다. 저는 어디에 다니고 있는데요. 엄마는 지방에 있는 저를 위해 학교 옆에 방을 잡아놓고 음식까지 해서 주십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주시는 것뿐 안 좋은 의도는 없으세요. 그런데 엄마의 과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저는 힘이 듭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놓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피로의 원인에 심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없이 혼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았거든요. 엄마의 지나친 관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야, 이거 제가 지금 가까이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또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예. 네. 아기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특히 또 외부에서 일을 안 하고 가정 일만 하시는 엄마들은 사실은 이게 자식한테 더 관심을 쏟고 사랑을 하고 또 신경 쓰고 하는 게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엄마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그 받아들이는 그 자제분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도대체 나쁜 의도는 아닌데 내가 너 잘못되려고 이러니? 나보다 너를 그쵸. 더 나 말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누구의 문제이며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네. 참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또 따님이 의뢰인이 되고 이제 엄마를 좀 상담해 주세요. 엄마 심리 치료 좀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할 수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엄마가 문제다. 왜 이렇게 이미 22살이면은 어쨌든 딸 이제 이미 성인이고 다 컸는데 아직도 무슨 그 유치원 다니는 애 챙기듯이 어쩌면 저럴까. 이게 누가 봐도 엄마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맞아요. 엄마한테도 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님도 역시 상담의 심리치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이분 사연을 가지고 따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분이 표현은 엄마의 지나친 관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확히는 엄마가 너무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행위 혹은 뭐 걱정 어린 마음의 어떤 뭐 잘 지내니 괜찮니 필요한 거 없어 등등의 그런 말씀들 이렇게 줄이면은 이제 엄마의 언행인 거죠. 엄마의 말과 행동이 불편한 거지. 엄마가 그냥 만약에 말과 행동 없이 관심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분에게 진짜 문제는 엄마의 관심이 아니라 엄마의 말과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엄마의 선한 의도랑 엄마의 마음이랑 그러니까 그 관심이랑 엄마의 행동을 한 세트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그렇네요. 있어요. 그걸 일단 분리부터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덩어리로 보다 보니까 엄마의 말과 행동이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라는 또 생각 때문에 차마 또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못하고 하면서 혼자 전전긍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한 의도는 선한 의도고 엄마의 언행은 언행으로 별개로. 그렇네요. 관심을 예. 가지고 있으면 관심은 나쁜 게 아니고 그죠. 예. 어머니가 관심만 가지고 말과 행동을 그렇게
힘들 정도로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전혀 건데 문제될 게 없죠. 이것도 새로운 또 생각이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별개로 놓고 선한 의도와 엄마의 언행을 별개로 놓고 생각해 버릇해야 이게 돼요. 참 어떤 경우는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집착을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맞아요.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네. 이거는 또 너무 과도한 어떤 그 관심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참 사람이 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데 예. 그러면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의 관심과 말과 행동을 분리시켜서 네. 봐도 될 수 있고 네. 엄마의 관심은 엄마의 사랑은 내가 아는데 엄마 그 말과 행동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 따님 엄마도 그렇게 이제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네. 엄마는 좀 그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수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따님 자신부터라도 엄마의 행동이랑 사랑을 하나로 보는 그거에서 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엄마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네. 행동은 행동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이제 엄마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엄마의 행동을 조금 조율해 나가는 이런 시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개념상 행동이랑 사랑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런 시도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냥 엄마 연락 좀 뜸하게 해도 돼 그러면은 틀림없이 마음에 상처받겠지 하는 걱정 때문에 지레 어떠한 시도도 못하게 될 수 네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이 엄마의 선한 의도야 문제될 게 없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하고요. 근데 엄마가 너무 과하게 챙겨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엄마가 챙겨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건 그냥 당연시하고 어떤 건 좋은 건 생각 안 괜찮게. 하고 네, 그냥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건 유독 거슬려 하고 싫어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면 다 맛있는데 하나가 좀 짜다. 뭐 이런 식일 수 맞아요. 그런 식인데. 이거 이렇게 싱겁냐?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엄마가 음식까지 해서 주시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또 좋아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서 이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하는 게 묘하게 엇갈려 있을 수 있고 본인도 이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엄마는 오죽 그렇겠어요. 엄마는 더 헷갈려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좋아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싫어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엄마로서는 계속 지레짐작하면서 챙겨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사람을 생각해봐. 엄마가 없고 뭐 혼자서 또 지방에서 살고 그러려면 엄청 힘든데. 저도 그런 생각을 방금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엄마 없는 애들은 네. 얼마나 서럽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사한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참 감사하다. 사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머니한테 엄마 관심은 아는데 네. 이런 거까지는 안 해도 내가 아.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내 스스로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예. 이분이 그 엄마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런 엄마한테 나 혼자 살겠다고 만약 독립을 선언한다 쳐요. 네.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혼자 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또 안 될 네. 수도 있어요. 예. 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엄마는 더 좋구나 느끼거나 아니면 그 혼자 상상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네. 성인인데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있으면 되게 너무 피곤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또 혼자서 있으려면 또 혼자 있는 게 힘들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면 그게 이제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 오라고 하면 그때는 더 맞아요. 엄마의 사랑을 더 감사히 여기며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상상해보고 그런 시도도 해보고 한번 아무 좀, 테스트 해보고. 맞아요. 테스트를 한 달 정도만 아무 신경 안 쓴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발달 심리 차원에서 보면 벌써 이제 22살인데도 아직 엄마가 네. 엄청 챙겨주고 계신데 네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권하는 이제 실제로는 사실 그게 잘 안 되고는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더 뭐 외국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발달 심리 쪽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자식이 한 10대쯤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리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 그때부터 건강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자식이 건강한 개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뭐 한 30대? 그러니까 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지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네. 부모님과 진짜 많이 보는 게 네. 진료실에서 보면은 뭐 35살인데 여자분인데 하시는 고민이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데 맞아요. 결혼을 안 하면 독립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막 부모님이랑 너무 본인이 이제 그래도 좀 돈도 벌어놓고 네. 방 한 칸 구해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결혼하면 절대 독립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이 걱정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가 독립된 성인인데 그냥 나가야죠. 네.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출하시죠. 그러니까 제 말이 네. 그 말이에요. 가끔은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일 네.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식이 부모의 정을 끊어야 될 때도 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네.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못 바꾸면 자기라도 뭔가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과 여전히 과도하게 연결돼 있는 거 이건 당장 어쩌지 못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거, 네. 사회적인 네네. 흐름상 그럴 수 있어서 네. 그저 개인적인 맥락 때문만이 아니라 근데 일단 뭐 자식 입장에서 먼저 내가 좀 부모와 어느 정도 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안전한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어라는 걸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건강하게 분리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본인 마음속에서 부모님과 과도하게 연결돼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부모님 마음에서 자식과 과도하게 연결된 것도 있지만 거꾸로 자식 마음에서 부모에게 알게 모르게 의존하고 있고 강하게 연결돼 있는 네. 면도 있어서 네네. 그런 걸 자기 스스로도 과감하게 분리하는 시도들이 필요해요. 네. 지금 이 사연의 케이스도 네. 언급은 안 됐지만 경제적인 지원은 엄마한테서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쩌면 그래서 네. 엄마가 너무 과도하게 챙겨주는 게 한 절반 이상은 거슬리지만 어허. 차마 마다 못하는 네. 게 그저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염려돼서 이게 전부는 아니고 네. 예,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지. 네. 이거 하나 끊으면 다 끊길까 봐 그게 그러니까 예. 요거는 좋은데 저건 싫다 이거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다 독립하려면 그러니까 싫은 것도 제가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고 주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이런 거예요. 외국에 저는 많이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 가서 인턴십을 맥도날드에 했었는데 거기 일하는 친구들이 14세, 15세 뭐 이런 애도 오고 막 이렇게 알바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차도 사고 뭐 그렇게 살아가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주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까지 다 하고 결혼할 때도 돈 다 받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깊잖아요. 뿌리 깊잖아요. 네, 정말 자기가 독립하고 싶고 그게 싫고 그러면 그 싫어도 자기 돈 벌어야 되면 자기 스스로 그러면 경제적 그거를 끊고 자기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힘들면 아무튼 그런 게 힘들면요. 네, 저는 상담실에서 이렇게도 조언을 해드려요. 이렇게 이제 자식분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네, 좀 이율배반적이어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드려요. 네,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려고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과도한 챙겨주기를 끊으면 경제적인 지원까지 끊길까봐 네. 그 두려움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게 지금은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까짓 거 경제적인 지원은 받고 챙겨주지는 마요. 이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도 돼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분리해 나갈 수 있어요. 아, 그걸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요구하고 좋네. 굉장히 저 좀 뻔뻔하게 독립할게요. 그러고 어허. 챙겨주지는 말고 대신 돈은 계속 입금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괜찮은 방법이네. 네. 아니 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엄마들이 또 자식이 좀 크고 또 그러면은
또 가정 살림만 하는 어머니들 보면은 마치 우리가 뭐 개 키우면 개한테 이제 이렇게 막 사랑을 주고 그런 것처럼 이게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왜냐면 이게 맞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마음을 두고 네네. 뭐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면 남편한테 마음을 두고 맞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좀 관계가 소원하거나 하면은 그 모든 게 자식한테 에너지를, 네. 쏟게 되는 그러더라고요. 에너지를 맞아요. 쏟게 되는 그 대상이 뭔가 필요한데 네.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가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봤어요. 이거. 그럼 그 어떻게 그 거울로 반사시켜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좀 애정을 쏟을 대상을 이제 대체할 만한 대상을 좀 구해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차선책이긴 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차선책이 꽤 좋은 대안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서 개를 키우기?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어머니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친구와 놀러 간다든지 개인적인 취미생활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시는 맞아요. 분이 많아요. 네. 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스스로 여가 생활을 하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좀 자신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거기서 뭔가 대가를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집착을 하시는 건지 본인의 주체가 없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걸 네. 많이 저 느꼈어요. 네. 그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경우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자식에게 온통 다 쏟아붓고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분명히 개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맥락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터치를 하는 작업도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나이를 그 핑계를 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제 와서 뭐 하면서 이제 와서 내가 뭐 그런 심리치료 받는다고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 그러면서 심리치료를 마치 성격 바꾸는 프로젝트로 많이 여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기질적인 의미의 성격 바꾸긴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심리치료가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상태를 좀 더 말랑말랑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고 이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작업이지 뭘 막 고치고 바꾸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엄마의 케이스는 다루기가 좀 더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따님부터라도 엄마랑 너무 연결돼 있거나 엄마의 그런 사랑과 행동을 너무 동일시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좀 구분짓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엄마와 그 분리하는 이제 분리라는 단어가 좀 거슬릴 수 있는데요. 안전거리를 둘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나 그런 이제 훈련들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마의 선한 의도랑 그 역기능적 행동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뭐 상담을 만약에 전문가에게 받는다 그러면 상담실에서 이제 비니자 기법 같은 걸 통해서 엄마의 역기능적인 행동에 대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받아들이되 그 역기능적인 행동 과도하게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걸 엄마 없이 가상으로 연습하는 거를 반복하게 되면 그 걱정하는 엄마한테 상처 줄까봐 그냥 말을 참았던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부드럽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이라는 걸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엄마 입장에서 딸에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경우들은 엄마의 개인적인 좀 그런 속사정 그런 사연들을 좀 더 이렇게 알아내야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스스로 인생을 찾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네. 왜 그렇게 되셨는지를 좀 알 네. 수 있는 거. 근데 하여튼 어머니의 관심과 말과 행동은 분리시키는 거다.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받고 독립을 해도 된다. 네. 좀 이율 배반적이어도 이율 된다. 배반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도 된다. 내가 그쵸. 부모님한테 어떤 건 좋아하고 이런 것만 싫어하고 어떤 특정한 반찬만 싫어할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 네. 뻔뻔하게 요구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많은 부분이 좀 생각할 부분이 많고 정리가 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